이쪽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굳이 못하게 한 다음에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서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그런 걸로 또 이제 집중포화를 맡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민관과 협력해서 평생주택을 6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할 말이 많네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전세난 안정화를 위해서 중산층을 겨냥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6만 3천 가구 공급하기로 한답니다. 6만 3천 가구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것이 아니고 최대 30년까지 거주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임대주택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산층들이 원하는 것은 질 좋은 그리고 오래 사는 그러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꿈이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해줄 수 있게끔 대출을 완화해주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니즈는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임대주택 사라. 야, 근데 니네 좀 소득 좀 높은 편이지? 질 좋게 해줄게, 임대주택. 오래 살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냥 마이웨이예요. 답답하네요. 이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전혀 지금, 정부는 다른 쪽 방향으로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을 겨냥하니까 지금 저소득층 외에 중산층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 다시 소득 기준으로 선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용 리츠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한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돈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이쪽으로 흡수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모형 리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은 어떤 걸 보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일반적인 상품이나 일반적인 재테크 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들어가겠죠.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리츠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냥 간접 투자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들의 돈 10시만 모아가지고 그걸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여러분이 다시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사는 거잖아요. 회사의 지분 일부 사고 그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은 그 수익 창출한 거에서 나에 대한 지분만큼 받아가는 형태잖아요. 배당을. 똑같습니다. 대신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을 내가 이제 결국은 구입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돈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좋아야겠죠. 그럼 수익률이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전세든 월세든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아파트잖아요.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시중에 있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수익률이 낮으니까 투자를 안 할 거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중 유통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아버리게 되면은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의미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잘 될까 싶은 또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를 하고 이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데 뭐가 하나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상식적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에 비난이 쇄도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 방식.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참 최근 한 2주 동안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영상 한번 링크 올려드릴게요. 아마 제가 최초로 이거를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보자마자 화가 나고 정말 답답해가지고 말씀 계속 드렸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 임대 방식에서는 순주국가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예요. 지어진 거 매입하는 게 민간에서 제공을 하나 국가에서 제공을 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주국가가 있으려면은 당연히 건설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임대를 하려고 지금 하니까 자원이 없죠. 재원이 없죠. 재원이 없으니까 시중 유동성도 활용하는데 이건 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쓸데없는 중간자 역할,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국가가 돈을 쓰지 않아도
돈을 쓰지 않아도 시중에 굉장히 전세 물량이 임대차 물량이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를 해주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시중에 전세가가 안정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투기꾼들한테 지는 것처럼 정부 기준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전세가가 안정화가 되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도 매매가가 안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전세가가 안정되는데 매매가 한없이 올라서 갭 투자자가 하나도 갭이 멀어지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매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세가 안정시키는 게 매매가 안정시키는 부동산 전체에 안정시키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되는 건데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당연히 지금 뭐겠습니까?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매입 임대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도 그 지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야비교환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돈도 안 들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다주택자에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시중에서 공급 물량이 전세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다주택자라든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어요. 그 이제 임차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집을 구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 집 말고 한 채, 두 채든 내놓겠죠. 그럼 여기 내놓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지금 뭘 하냐면은 얘네들 꼭 잡고 있으니까 야 다주택자 하지마 주택임대사업자 하지마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주는 임차인들이 거주할 만한 집들을 안 나오게끔 만들어버린 건 정부가. 그래놓고도 어떡합니까? 이쪽을 세금을 왕창 뜯어냅니다. 왕창 가져가서 그 세금 갖고 정부가 이쪽에다 다시 짓는 거예요. 주택임대를 공급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굳이 못하게 한 다음에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에 얘가 뺏어갖고 짓는 시간차가 있을 동안에 얘가 지금 전세가 없어 난리가 났고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끊고 정부에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불만 정부는 비판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조롱과 비판이 쏟아지자 민관과 협력하여 저속기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급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정부만으로 힘은 안 되니까 민간과 협력하여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가 나온 거고 여기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 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당연히 뭐 그전에는 몰랐던 분이지만 최근에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국세청장 질의응답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서 올바른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영상도 다시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 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 정확한 지적이죠. 아파트나 빵이나 시장 원리 비슷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얘네가 둘 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딘가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온은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꾸고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좀 여유롭게 놔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국가 정책만으로 주도해 공급할 수 있던 정책 만류주의를 겨냥해 비판한 발언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만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만능주의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국가 만능주의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는 모두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 국가를 통해서 하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지 모든 걸 국가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 정부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활성화 거의 힘들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거는 제가 일부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9월에서 11월 후보지 공모 중 70곳에 공모 신청했다. 지금 아마도 한 20군데 정도 맥스를 했을 때 20군데 정도 선정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한 70건 정도 공모 신청했다고 하죠. 요거는 제가 공공재개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별도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될지 한번 지역도 한 예상해보고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로 통해서도 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매매 시장은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다만 11월 중 전세 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 표현을 좀 돌려서 했는데요. 매수 심리의 진정세가 주춤했다는 게 뭡니까?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올랐다. 서울 중저가 중심으로는 가격이 올랐다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어렵게 써놨어요. 자, 여하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감당이 안 되면은 외곽에 있는 경기라든가 서울 외곽이라든가 돈 되는 데 쪽으로 가갖고 중저가 지역에 아파트라도 구입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결국은 전세가가 뭡니까? 전세가 상승한 덕분에 매매가도 끌어올려주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그 정부가 질 좋은 아파트를 오랜 기간 살게 해주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닙니다. 임대 아파트를 장기간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 집 마련이 힘든 분들을 위한 저소득층이면 충분해요. 중산층은 내 집 마련을 해줄 수 있게 해주면 끝나는 것 같다가 왜 정부가 그런 분들까지 다 책임지고 해주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조금만 정책만 약간 수정해주게 되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집 마련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질 좋은 임대주택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세금 걷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돈을 활용하게 되는데 민간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고 수익률이 좋으려 그러면 임대 아파트가 안 돼버리고 임대 아파트처럼 좀 저렴하게 하려니 유동성의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는 상태도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은 빵에 비유해서 밤을 새워서 만들겠다 해서 열심히 만들려고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하려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건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제 민관과 협력해서 평생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는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이 시장 원리랑 안 맞는 계속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